반갑습니다. 네. 제가 박수 가식적으로 좀 크게 쳐달라고 그랬는데 박수 살짝 치시네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거 유머인데 안 웃으시네요. 진짜 오늘 조금 어렵네요. 가을 시작인데. 여러분,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의 뭐를 보나요? 네? 성격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신 거 한번 그냥 얘기해 보시죠. 그냥 여러분이 마이크 한번 주시고 나 결혼할 때 나는 뭘 봤다. 솔직하게. 선생님. 자. 저는 성품 봤어요. 성품? 네. 눈빛이 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저는 능력 봤습니다. 능력.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경제력이 있나 없나. 경제력이 있나 없나? 네. 좋습니다. 저는 신앙과 학력 봤습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이 최고네요. 신학교에 나온 사람. 오케이. 자,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납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키를 봤습니다. 키? 네. 지금 저기 남편 되시는 분 키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80이요. 180이요? 좋습니다. 네. 박수. 아니, 여자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남편의 뭘 봤느냐?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보다 아직 못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뭘 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성격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저와의 소통? 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사람이 그냥 포프리 사장님한테 줘보세요. 포프리 사장님은 여자로 태어나면 결혼할 때 뭘 보겠습니까? 얼굴. 남자 얼굴? 코. 예? 코. 남자 코. 그냥 차라리 성기를 보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우, 더러워요. 자, 오케이. 자, 사장님, 음란합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냥 남자면 좋아요. 비구니 스님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여자분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자분. 미혼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남자를, 나 결혼에 딱 할 남자, 뭘 보겠다. 2개 말해도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결혼은 힘든데요. 어차피 뭐 나는 뭐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2개. 성격, 저랑 맞는 성격이랑 성격. 경제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순위 하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 성격 할게요. 아니, 경제적 능력이 좋으면 성격이 맞아버릴 것 같아요. 경제적 능력이 좋으면. 오케이. 선생님은 결혼하셨으니까. 네. 어떤 거 보셨어요? 저는 외모, 그리고 성격, 직업. 그래요? 이혼하신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지?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능력입니다. 능력. 인간이 능력의 4단계가 있대요. 이게 능력의 4단계인데 첫 번째가 무의식의 무능력인 상태가 있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죠. 네. 저 이렇게 핸드폰에요. 사람들이요, 자기 핸드폰을 딱 열어보면요. 이렇게 딱 요즘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열었지만 요즘은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면 창에 나오잖아요. 그 첫 사진이 최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래요. 네. 그래서 포프리 사장님 아까 같이 점심 먹으면서 핸드폰 여기를 딱 봤는데 뭐가 있냐면 사장님 딸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딸이 최근에 사장님 마음에 있는 거죠. 사장님 맞습니까? 항상 썩소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요. 우리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얼추 아시겠죠? 네. 핸드폰, 여러분과 제 핸드폰 딱 했을 때 있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글씨.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삼성이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LG, 이런 사람은 그냥 지금 아직 마음에 뭔가 특별히 강렬히 염원하는 거나 소망하는 게 없는 것일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제 차례, 제 핸드폰에는 딱 열어보면 차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차. 부가티라는 잘 못 들어본 차죠. 부가티. 35억짜리 차입니다. 그리 많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35억 껌 아니야. 마음에 들면 일요일날 하나 사는 거지
진짜 돈 많으신 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저는 진짜 부동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35억짜리인데 제가 아까 포프리 사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게 교수님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제가 제 차라고 하면 너무 안 믿을까 봐 저 친구 차예요 이랬어요. 이게 한국에 있습니까? 교수님? 계속 사투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차인데요. 그냥 아는 친구예요. 근데 그 옆에 배경이 유럽이었거든요. 아따 이거 한국 아니구만요. 한국 아니구만요. 그래가지고 뽀록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35억짜리 너무너무 좋은 차도요 운전할지 모르면 인테리어입니다. 네. 운전을 못하면 좋은 차도 인테리어라는 거예요. 전 최근에 그 애플 노트북을 샀습니다. 애플 아세요? 네, 애플. 이렇게 노트북, 아이폰.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자꾸 애플을 이 사과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애플 노트북, 아이폰. 아시겠죠? 네. 그 잡스 형이 하시는 거잖아요. 잡스, 그 청바지 입고 잡스 형이 나와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 브랜드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샀는데요. 되게 비싼 거 샀거든요? 되게 사양 좋은 거요. 그런데 지금 3일째 하나도 못했어요. 이게 왜냐면 애플이라는 노트북은 소프트웨어를, 운영체계를 이게 맥이라고 하는 자기네 걸 쓰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쓰는 거는 윈도우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죠. 분위기 좀 어려워지네. 자꾸 영어 나오고 빌 나오고 잡스 나니까 지금 눈빛이 나 재수학원도 아니고 나 이거 뭐야 이거 괜히 왔네 막 이러는데 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 얘기해 드립니다. 자, 빌 게이츠가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 윈도우라는 이게 소프트웨어를 써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맥이라고 하는 자기네 걸 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체계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밝게 하는 것도 다르고요. 하다못해 음량을 높이는 것도 달라요. 근데 저는 윈도우도 잘 못하는데 이 맥은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일째 그냥 상해에 있어요. 상해. 근데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모르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인테리어입니다. 좋은 인테리어죠.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안에 소프트웨어가 좋은 게 없으면 뭐라고요? 인테리어입니다. 최악은 그거죠. 소프트웨어도 없고 인테리어도 안 되고. 네? 이런 거는 진짜 힘들죠. 근데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인테리어, 디자인은 좀 구려도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가 뭘까요? 소프트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지적인 능력이나 감수성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죠. 영어로 하면 soul, 라틴어나 헬라어로는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걸 이렇게 영과 혼의 결합을 해서 영혼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영혼이 좋아야 이게 좋은 건데 저희는 너무 이제 외적인 거에 많이 어쩌면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는 되게 좋게 하고 디자인은 되게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 뭐가 안 좋다고요? 소프트웨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한국의 삼성이 LG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만들어야 돈 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정말 영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늘 영어 학원 같네요. 이거 정말 이거 재수학원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팔아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애플이. 네. 삼성보다 적지 않은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 야심차게 LG랑 내놓은 게 스마트 TV라는 걸 내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왜 이걸 소개하냐면
진짜 능력이 있으려면 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차를. 근데 저희는 좋은 차만 이렇게 막 일단은 살 생각을 하고 차를 운전할 줄은 모르는 거죠. 네. 돈을 잘 벌 줄은 아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겁니까? 잘 쓸지는 모르는 거죠. 쓰는 맛은 모르고 버는 맛만 알아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리고 저 같은 젊은이들은 버는 맛은 모르고 쓰는 맛만 알아요. 참 이런 여자 만나면 고생합니다. 버는 맛은 모르고 쓰는 맛만 알고 버는 맛도 알고 쓰는 맛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게 구세대와 신세대가 뭔가 어느 정도 접점에서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능력에 대한 걸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자, 무의식의 무능력입니다. 운전도 할지 모르고 자격증도 없고 그러니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운전면허를 31살에 땄습니다. 남자가 되게 늦게 딴 것 같아요. 운전면허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 잘 못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두 분. 기사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없네요. 참 뽀뿌리는 좀 가난하네요. 자, 오케이. 좀 회장님, 사모님이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오케이. 자, 능력도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운전도 못합니다. 이걸 무의식의 무능력이라고 한대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유의식의 무능력인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운전면허 없으신 분보다 운전면허 있는데 운전 못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네. 운전면허 따신 지 얼마 되셨어요? 마이크 들고 선생님. 8년. 8년? 네. 근데 운전은 못하세요? 네, 장롱 면허예요. 오케이. 전문 용어입니다. 다른 분. 우리 선생님? 몇 년 되셨어요? 운전면허 딴 지? 4년. 4년. 네. 근데 운전 전혀 못하세요? 아니 할 줄은 아는데요. 네. 한번 오빠 차 가지고 나갔는데 네. 긁어가지고 그 뒤로 겁나서 못 하고 있어. 오빠 어떤 오빠요? 친오빠. 오빠. 오케이, 오빠. 그렇죠. 그 사귀는 오빠 차 갖고 긁고 나면 그날부로 심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빠들 자기 차에 상처 내는 거 되게 싫어하죠. 예, 이제 여자친구 얼굴에 상처는 나도 자기 차에 상처 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한번 사고 내가지고 겁나가지고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상태냐면 유의식의 무능력인 상태라고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뭐는 못한다고요? 운전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의식의 유능력인 상태래요. 능력, 의식도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예. 이게 바로 이제 유의식의 유능력이죠. 근데 인간의 마지막 단계가 있대요. 여러분, 전 근데 요 마지막 단계를 소개하기 전에 왜 우리는 면허를 따지 않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안 하는지의 아주 큰 이유를 제 경험을 통해서 소개할게요. 저는요, 사람들이 야, 왜 면허 안 따? 그러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차 몰 일이 없어. 그리고 나는 면허를 따도 차 살 돈이 없어. 그게 제 항상 이유였어요. 나는 차 몰 일이 없어. 면허를 따도 차 살 돈이 없어. 놀랍습니다. 여러분, 면허를 따보세요. 차를 사보세요. 운전할 일이 생겨요. 놀라워요. 영어를 배워보십시오. 영어 할 일이 생겨요. 정말 희한해요. 근데 이제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영어 쓸 일이 없는데.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 USA 안 가요. 근데 희한합니다. 영어를 하면 영어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외국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네. 이걸 자꾸 쇼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성분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네. 전 이번에 교정기관에 가서 강의 한두 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외국인이 와 있는 거예요. 교정기관에. 그래서 제가 저분은 교도관이냐 재소자냐고 그랬더니 원어민 강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원어민 강사님한테 그 교육을 회계해 준다는 거예요. 엄청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원어민 강사님께 강의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 한번 치고요. 깔끔하게 그 원어민 강사님께 영어 공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야 밖에 나와서 그거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간만 때우고 땅 파라고 하면 땅 파고 땅 묻으라고 하면 땅 묻고 그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할까요? 다시 사람 묻고 다시 사람 파고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정은 가둬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막 담벼락 밖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드레스도 이렇게 드레스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운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영어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빵 굽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야 진정한 교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완전 간단해요. 저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계속 이런 핑계를 대고 있을지 몰라요. 아우 나는 파티 갈 일이 없는데. 아우 나 영어 쓸 일이 없는데. 네. 아우 나 뭐 그거 할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뭔가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31살에야 너무너무 늦게 면허 시험을 보는데요. 여러분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할 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쪽팔림. 왜냐하면 제가 아줌마들하고 저 오토로 했거든요. 오토로 해가지고 죄다 아줌마들만 오토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스틱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시험을 봤어요. 60점 만점이 60점 합격이더라고요. 그 오토는 2종 보통은.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나 진짜 60점. 그래가지고 벽보에 딱 붙어 있는데 제가 60점이 된 거예요. 60점. 막 아줌마들 나 2개 틀렸어, 나 4개 틀렸어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뭐야 이렇게 딱 보고 하다가 그냥 60점 한 번에 합격했잖아요. 솔직히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정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60점. 야, 포프리 사장님, 저것도 인간인가? 교수님, 60점이 점수가 아닙니다. 교수님.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어쨌든 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실기는 100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샀어요. 근데 차를 뭘 샀냐면요.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습니다. 에스페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에스페로라고 약간 앞에가 얄쌍하게 생긴 대우에서 나온 차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 가서 57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저는 세상에 학교 다닐 때 54만 원짜리 스쿠터 타고 다녔거든요. 대림 메시지 노란 거 이렇게 여자 뒤에 태우면 더 무시당하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녔었어요. 진짜 솔직히 좀 쪽팔리더라고요. 다른 애들 막 그때 당시 다 스쿠프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저 대림 메시지에다가 이거 이렇게 언덕에서 당겼는데 여자가 태우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야 내려 이씨 막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는데 그거 54만 원이었는데 자동차가 57만 원이야.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57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야 저하고 여러분이 탈 만한. 이게 지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를 배워보세요. 강의하시고 싶은 분은. 처음에는 57만 원짜리 강의 타는 거예요. 처음부터 벤틀리 벤츠 탈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탔는데요. 와, 차가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이. 근데 이제 여러분 첫 운전했을 때 아시잖아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차가 저 뒤에서 오는데 내가 좌회전하면 와서 나를 받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회전은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의정부에서 사가지고 차를 홍제동까지 갖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제 차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네. 여러분도요, 여러분만의 차를 가지십시오. 별거 아니어도 거기에서 음악이 나올 때 그거를 들을 때 그 맛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와 여러분만의 그걸 가져야 돼요. 비싼 차든 싼 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랬는데 제가 뭐 차 작동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악셀레터를 암만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르고 그걸 N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N. 저는 N이 뭔지 몰랐거든요. 저는 P하고 D만 알고 있었거든요. P는 뭡니까? 파킹. D는 드라이브. R도 알았어요. 후진. 근데 N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N이 뭐지? 하고 이게 N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막 밟았는데 밟아가지고 제가 막 그 산대 가가지고 욕을 엄청 했어요. 기아 고장난 걸 팔면 어떡하냐고. 내가 지금 처음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10만 원 돌려받았어요. N에다 놓고 제가 밟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가서 막 이게 구라를 쳐가지고 그 10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있다가 레슨 갔는데 거기서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데 성악 레슨을 하는데 이렇게 전화기를 진동해 놓고 막 피아노를 이렇게 따라따라따라 이거 하고 막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차 안 빼준다고요. 트럭으로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쾅 받아가지고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트렁크가. 그래서 제가 아저씨 배상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엄청 무섭게 생긴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뭐 내가 전화하는데 안 받아가지고 그런 거잖아. 막 술 먹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럼 반만 해주세요. 50%. 그래가지고 50% 받고 차 폐차했어요. 그게 제 차 처음이요. 31살, 32살이에요. 예. 여러분 시간이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하시길 원하는 때 딱 그때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 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눴지만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랍니다. 자, 이해 안 되는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치면 딱 후반전 휘슬을 분 순간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순간이. 그러니까 늦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만의 그 공간을 꼭 가지십시오. 네. 그게 50만 원짜리여도 좋고 수많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게 바로 유의식의 유능력인 상태래요. 근데 마지막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교육과 능력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무의식의 유능력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성들이 차를 좀 잘 운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인터넷에서 막 비하하는 게 그 김여사 시리즈잖아요. 그냥 막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 사람 안 보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 접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막 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요. 막 자기 가고 싶으면 일단 가.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일단 이쪽으로 또 와. 그리고 뒤에 사람이 막 시발시발 해도 자긴 몰라. 그냥 가. 또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는 거거든요.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자나 남자나 다 있죠. 그런데 여자분들이요. 아침에 저 출근하다가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되게 젊은 분이 스커트 입고 제 차가 이렇게 좀 높은 차거든요. SUV라서. 그래서 승용차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여자분이 마스카라를 하면서 차를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면서. 예? 자, 바로 요 상태가 무의식의 유능력인 상태예요. 되게 간단하죠. 예? 의식이 없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강의나 상담의 최고봉은 저기서 하면 신들렸구나 싶을 정도로 할 때가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요. 그 엠넷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미국판 전국 노래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게 미국에서 잘 되니까 한국판 그걸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승철 그리고 박진영 그리고 윤종신 예, 제가 맞히는 거 하나도 없네요. 자, 지금 제가 봤는데 지금 저는 계속 틀리네요. 그리고 이제 윤종신, 엄정화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효리. 그리고는 되게 냉철하게 얘기를 해요. 되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진영 이 사람 엄청나게 많이 키워냈잖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이제 국악하는 애가 자기 팀끼리 하는데 저는 국악하는 사람이니까요. 굳이 한 사람이 빠져야 된다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진영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어떤 사람을 뽑는 데냐면 노래로 자기의 그 전문 직업이 될 사람을 뽑는 데인데 나는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는데 당신은 지금 그런 자세가 없다. 나 이거 안 되면 판소리 할 거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라. 그런 자세로 당신은 안 된다. 우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실력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요. 막 독서를 퍼붓죠. 네. 그리고 여자애들 나와서 막 울어요. 그런데 한 팀이 나왔어요. 여자애 20살, 26살 남자애. 근데 둘이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는 계속 이렇게 독서를 내뿜고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계속 이런 표정이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인터뷰를 딱 하는데 그 박진영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심사위원이 아닌 팬의 입장으로 너무너무너무 즐겁게 들었다. 난 소름도 돋았다. 정말 훌륭한 음악을 들려줘서 고맙다. 자, 이게 최고봉입니다. 무의식의 무능력인 상태로 인간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사람은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고 그냥 팬이 돼버려요. 네. 평가하러 심사위원이 왔는데 평가를 못하고 그냥 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단계로 가려면 이 3단계를 걸쳐야 한대요. 처음에는 무의식의 무능력,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의식의 무능력, 3단계 자기도 모르니까 샹샹샹샹샹샹샹 이거 뭐 이제 발음 남한테 얻어가려고. 자,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3단계. 자, 포프리 사장님 3단계. 포프리 사장님입니까? 뭐 회사 인수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자, 포프리 사장님. 유의식의 유능력. 3단계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단계가 무의식의 유능력.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신들렸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불교적 용어로 하면 그냥 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이. 그리고 능력만 바람처럼 그 사람을 통과하는 상태죠. 근데 그 상태가 되려면 3번째에서 아주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저희가 이러는 성향이 있대요. 머리가 아는데 몸이 몰라요. 이게 바로 유의식의 무능력인 상태거든요. 네. 근데 머리가 아는데 몸이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최근에 어떤 스피치 강의하시는 분,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스피치 강의는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2글자로 너는 이렇게 한다고요. 보이스 컨설턴트라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선생님 보이스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심리 상담가인데 그 사람 얼굴 표정에는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근데 자꾸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불편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3단계를 무사히 잘 마치고 4단계, 흔히 말해서 신들렸다는 상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 불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무의식의 그 무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능력이라는 바람이 우리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프리쇼가 농도가 조금 더 아카데믹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마냥 재밌는 거 했는데요. 재미없었습니까? 솔직히 많이 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아카데믹하고 조금 더 삶에 도움이 되는 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밍 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